여러분, 산업 현장 어딜 가도 지게차가 있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계잖아요? 근데 이 지게차가 사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바로 이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딜 가나 있잖아요. 물류창고, 공장, 지게차 없는 곳 찾기가 더 힘들죠? 아니, 근데 이렇게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기계가 도대체 왜 작업장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고용노동부 자료인데요. 2023년에 제조업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원인 1위가 바로 지게차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작은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란 얘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충격적인 통계.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요, 지게차 기계가 고장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죠. 운전자가 잠깐 한눈 판다거나, 좀 위험한 운전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거나, 또 회사의 관리 시스템이 좀 미흡하거나, 교육이 부족한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끔찍한 비극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인들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장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작업자랑 지게차가 막 섞여서 다니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풍경 속에서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결국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터집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앞이 안 보인다거나, 화물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다거나, 또 사람이랑 지게차가 같이 다니는 통로,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지게차 포크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자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면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교육만 받으면 되나?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현장에서 정말 흔한 그리고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에이, 저 작은 지게차는 면허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전교육은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의무. 자,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3톤이 넘는 큰 지게차는요, 지게차 운전기능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 그러니까 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3톤 미만 작은 지게차는 면허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내가 3톤 이상 면허가 있든 없든 그냥 지게차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론은 알았으니 실제 현장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전 수칙들을 단계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은요, 지게차 키를 꽂고 시동을 걸기 바로 그 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작업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작업 전 점검이죠.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이게 그냥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해요. 브레이크는 잘 됐나? 타이어 바람은 괜찮나? 경고음은 삑삑 잘 울리나? 한 번씩 체크하고 오늘 작업 계획이랑 동선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 정말 간단한 몇 분의 점검이 그날 하루 전체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빼먹으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어요. 바로 후진할 때 울리는 경보음, 번쩍이는 경광등, 그리고 생명줄인 안전벨트. 이건 뭐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법으로 무조건 갖춰야 하는 필수 장치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있는 지게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3가지 전부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제 지게차 운행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단계죠. 바로 움직이고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에 교통법규가 있는 것처럼 작업장에도 지게차만의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일단 정해진 속도는 꼭 지켜야 하고요. 만약에 짐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그럼 절대 무리하게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차라리 후진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신호를 부탁해야 합니다. 포크는 항상 땅에서 20, 30cm 정도만 낮게 들고 다녀야 안정적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해진 무게를 넘기거나 사람을 태우는 건 정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외우세요. 경사로 황군율입니다. 짐을 싣고 경사로를 다닐 때 올라갈 때는 앞으로, 내려올 때는 뒤로, 후진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아서 지게차가 넘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땐 전진, 내려올 땐 후진. 아시겠죠? 자,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안전까지 끝난 건 절대 아니죠. 지게차를 제대로 주차하고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일이 끝나면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고요. 포크는 바닥에 완전히 착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채우고 바퀴에 고인목까지 받쳐서 단단히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엔진 끄고 키는 꼭 빼서 운전자가 직접 챙겨야 해요. 왜냐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는 일을 막아야 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전 수칙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국 안전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이, 난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 생각, 그 안일함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그 경계심만이 나와 동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지게차 운전자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운전자는 당연히 수칙을 지켜야 하고 주변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신경 써야 하고 관리자는 안전한 시스템과 교육을 제대로 제공할 책임이 있죠. 안전은요,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내 소중한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일 당장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